우리 조셉의 SNS에 네네네. 예, 그 뭐 자꾸 이제 글을 올리다가 이게 럽스타그램 아니냐 네, 그렇죠. 해가지고 소속사에 문의를 기자님이 하셨는데 소속사에서 공식적으로 조세호의 꼴값이다라고 인정을 해서 소속사에서 소속 연예인 근데 꼴값이라고. 소속사가 굉장히 쿨하네요. 아, 쿨합니다. 소속 연예인이 꼴값이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제 지상렬 형님의 조카 지승현 이사가 조셉 실명을 왜 밝혀요? 지이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이사가. 네. 아니, 근데 지상렬 씨는 왜 얘기를 합니까? 왜냐면 이제 가족이니까.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앉으시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투자자들에게 갓건영이라는 닉네임으로 불리는 글로벌 경제 분석의 1인자 오건영 컨설턴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사실은 그죠? 뭐 주식시장이 요즘에 뭐 좋진 않잖아요. 맞죠? 그렇죠. 네. 예. 조셉은 어떠세요?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은 것 같네요. 예, 저는 뭐 네. 현재 지금 그냥 번지 점프라고 봐주시면 돼요. 예. 그 번지 점프도 줄없이 뛰었다고 봐주시면 돼요. 뭔지 아시죠? 꼭 좋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국내에서는 금융 위기급 물가 대란이 온다. 네. 이게 뭐 요즘 그 언론에서도 계속 뭐 스태그플레이션, 뭐 인플레이션, 뭐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네네네. 이게 좀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지금 뭡니까 이게?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핵심은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왜 화두가 되느냐?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태까지 만나지 못했던 괴물을 40년 만에 만나니까 너무 당혹스러운 거죠. 지금 이야기에 훅 네. 빠지는데 일단 인플레이션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인플레이션이요. 이게 뭐 저희가 알기로는 물가 상승이다 네, 알고 있는데 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쫙 보시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물가가 상승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걸 뒤집어 말하면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맞다. 제가 갖고 있는 이 시계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네네네. 10,000원짜리인데 이게 10만 원이 되면 우리는 물가가 올랐다라고 하잖아요. 물가가 오르죠. 엄청나게 비싸졌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뒤집어 말하면 원래는 10,000개의 원화가 있으면 이 시계를 살 수 있었는데 네네. 이제는 10만 개의 원화가 있어야 이 시계를 살 수 있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그렇죠.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죠. 네네네. 거예요. 야, 뭐 잠깐 들었지만 뭐 거의 뭐 똘똘이 박사님이에요. 똘똘이 박사님. 감사합니다. 예? 이게 10,000원이 있어요. 10만 원이 되면 어떻게 됐어요? 야, 굉장히 그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주 쉽게 굉장히 또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그렇죠. 정말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네. 이게 화폐 가치가 너무 빠르게 하락을 했을 때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 인플레이션은 소리 없는 도둑이에요. 소리 없는 도둑이다. 예를 들어서 제가 주머니에 현찰로 100만 원을 꽂고 다니면 네. 와 이거 많이 갖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 많은 거잖아요. 많은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거대하게 찾아와가지고 과자 한 봉지가 1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 말도 없었는데 제 100만 원의 가치가 확 떨어지 조각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뭐지? 이 느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현금을 버는 근로자들의 어떤 생활 환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고요. 요즘 이거에 더불어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이거는 뭡니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뭐냐면은 보통 이제 국가 경제가 성장을 하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소득이 생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수요가 늘어나요. 물건을 막 사요. 그럼 물가가 올라요. 네. 그러면 성장이 나오면 물가가 올라요. 보통. 네, 근데 그렇죠. 이러다가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고 하면은 성장이 박살나거든요. 돈이 없어 이러면서 그럼 이제 성장이 위축이 돼요. 그럼 소비가 줄어들고 수요가 줄어드니까 물가가 내려가겠죠. 예,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짝을 지으면은 성장이 좋아지면 물가가 올라요. 그렇죠. 성장이 떨어지면 물가가 떨어져요. 네. 이렇게 페어가 딱 잡히는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인플레이션이고 저게 그렇죠. 디플레이션이죠. 이게 인플레이션, 이게 디플레이션. 디플레이션. 그렇죠. 근데 네. 이게 이상하게 엇박자가 나면은 이런 일이 벌어져요. 성장이 둔화가 되는데 물가가 뛰어요. 이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성장이 둔화가 되는데 물가가 오르고 있죠.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는데 성장을 바라보면서 돈의 공급을 늘리면 그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데 돈의 공급이 늘어나면 잠깐만요. 지금 어느 순간도 어디서 놓쳤어요? 솔직하게 얘기해. 어디서 놓쳤어? 솔직히 솔직하게 얘기해. 성장에서 놓쳤어요. 성장. 성장. 성장이 어디 어디 성장이면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어디서부터? 솔직히 플레이스테이션 하고 싶어요.
너무 보내. 지금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앞에까지 좋았는데 똘똘 아, 예. 목사님. 지금 사실 여기서 제가- 못 쫓아왔어요. 어디서 왔냐면 이거 어려웠어요. 스태그플레이션 좀 어려웠어요. 스테이크 들어가면서 미궁 속으로 그러니까 빠졌어. 미궁 속으로. 요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그 물가가 상승하는데 경기가 침체되는. 어디 보면 최악의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예,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시죠. 오히려 좀 쉬었어요. 쉬었죠. 네, 쉬었어요. 쉬었어요. 아니 이제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이 물가 상승을 뜻하는데 그래서 요즘 금리가 오르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잘 예. 보시면은 인플레이션 자체를 갖다가 그냥 놔두면 별로 안 좋은 게 이런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은행에서 금리를 1년에 2%를 드려요. 네. 와, 이게 너무 적게 주잖아요. 근데 금리를 한 4% 정도 드려보죠. 그럼 이게 2배잖아요. 이거 대박이다. 이렇게 은행으로 가야죠. 그렇죠. 은행으로 가야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 물가가 10%씩 오르면 그럼 이 정기예금 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렇죠. 정기예금을 안 하고 물건을 사야겠죠. 그렇죠. 물건 언제까지 사야 되냐면 물가가 오르기 전에 사야 되겠죠. 그러면 미래에 살 걸 현재로 땡겨가지고 더 사요. 그러면 지금도 물가가 이렇게 심각하게 높은데 빵 터지면서 인플레이션이 훨씬 더 심각해지겠죠.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 4% 앞에다 일자를 붙이면 14가 되죠. 네,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안 넘어가겠죠. 그렇죠, 물건 그렇죠. 살려고. 그래서 기본적인 컨셉은 뭐냐면은 물가가 너무 세게 올라가면 이 세게 올라가는 물가를 제압하기 위해서 금리를 끌어올리는. 그래서 요즘 보면은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제 이런 데 있는 겁니다. 주식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지금 예. 약간 이제 금리 이야기나 이런 거 할 때 또 이렇게 계셨다가 주식 이야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니까. 전문가님이 종목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종목을 알려드리는 게 근데 아닙니다. 그만큼 네. 다시 또 이야기에 또 쫑긋 이게 어쩔 수 없거든요. 이게 시장이 워낙에 불확실성이 너무 커요. 불확실성이 저변에 깔려 있잖아요. 이렇게 됐었을 때는 추세적인 상승이나 이런 게 나타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최근 같은 경우가 참 답 없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일단 예측이 안 되잖아요. 예측이 안 되죠. 얘네들이 산유국이고 그다음에 곡물을 수출하는 국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쟁이 터지니까 물가가 굉장히 많이 뛰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을 자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말씀드렸잖아요. 네. 금리가 어디까지 오를지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했었던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시장이 계단식으로 하락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인들 있죠. 안 좋은 불확실한 원인들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하면서 조금은 기다려 보시는 게 지금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진짜.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더 의문점이 생깁니다. 자, 매수합니까? 제가 굉장히 꺼내놔요. 굉장히 지금 들어가요, 지금. 지금 바로 갈 수 있어요. 지금 한 300만 원까지 살 수 있어요, 제가. 요즘 이제 투자하는 그 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이 질문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많아요. 이게 지금 이 질문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이렇게 좀 불확실성이 높을 때는요. 지금 많이 떨어졌으니까 들어가야겠다. 이런 걸 예단하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주식시장도 굴곡이 있거든요. 지금은 살까 말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보다는 살아남을 수 있는 좋은 기업인지 튼튼한 기업인지 이걸 바라보면서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냉정하게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 강방천 회장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주식을 사놓고 수면제 먹고 10년 자라. 주식을 사라. 그리고 바로 수면제를 먹어라. 10년 뒤에 깨어나요. 10년 뒤에. 루프는 이 수면제를 줬어요. 아니 그러니까. 요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의 의미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상장 폐지가 되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고 일어났는데 상장 폐지돼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제 그게 꼭 10년이라는 시간을 딱 놓고 생각한다라기보다는 너무 샀다 팔았다 그렇죠. 이거에 네, 굉장히 그렇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잘못해서 따라가다가 고점에 들어가서 저점에 나오고 고점에 들어가서 이렇게 되거든요. 왜 우리는 그럴까? 저점에 들어가서 고점에 나오는 게 아니고 고점에 들어가서 저점에 나올까? 그러니까 올라갈 때 산 순간 내려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너무 마켓 타이밍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좋은 기업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걸 사고서 진짜 장맛이 날 때까지 기다려라. 그렇죠. 그런 컨셉에서 말씀하셨을 겁니다. 꼭 그거 참 이상하게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가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뭔가 좀 기다릴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네. 프로그램도 잘 되려면 어느 정도 좀 기간이 필요한데 그렇죠. 바로 어떤 흥망성쇠를 원하면 그건 안 되는 그렇죠. 거죠. 예. 흥망천쇠를 원하면 다 거기 포함이 돼 있는 건데. 네. 흥하고 망하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흥하기만 해.
죄송합니다. 좀 잘못 무조건 오늘 이 단어는 써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잘못 썼어요. 이 단어를 무조건 써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우리가 이제 사실 분산 투자를 좀 얘기를 하는데 이거 좀 분산 투자를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한번 네네. 좀 여쭤봐도 됩니까? 이게 첫 번째는 분산 투자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종목 2개 사라고 이거잖아요. 한 개 사지 않고 2개. 근데 이 2개를 살 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은행을 산 다음에 금융지주를 산 다음에 똑같은 은행주를 사요. 이런 건 사실 분산 투자라고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약간 다른 움직임을 가져가는 좀 그렇죠. 업종의 차이를 가져가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섹터 분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섹터 분산인데 문제는 뭐냐면 주식시장 전체가 흔들릴 때는 모든 업종이 다 떨어져요. 다 의미가 없죠. 그러면 이제 분산 투자의 의미가 상당히 퇴색이 될 수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자산 분산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 자산에는 주식이랑 안전자산인 채권 이거를 분산 투자하는 걸 자산 분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주식과 채권이 또 동시에 깨지는 때가 있어요. 그게 올해 같은 케이스예요. 올해가 뭐냐면 금리가 뛰면서 주가가 빠져요. 맞아요. 이런 장이 가끔씩 옵니다.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장이 가끔씩 와요. 그래서 이런 때를 또 대비하기 위해서 대안자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체 투자 자산이라는 건데요. 이 대체 투자 자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원자재 투자라든지 금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럼 예를 들어서 네. 유재석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 네. 조세호라고 하는 회사가 있다. 예. 100%라는 돈이 있어요. 네. 분산 투자를 한다면 몇 예. 프로씩 이렇게 좀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신데 궁금합니다. 굉장히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구나. 이제 좋은 것과 나쁜 것의 기준으로는 60대 40. 좋아지는 것과 나빠지는 것으로 한다면은 40대 60. 뭐 이렇게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 투자 성향이 중요한 것도 있는 거죠. 성향에 따라. 그렇죠. 제 투자 성향.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모험심, 공격적인 걸 좋아한다. 그럼 이제 이 공격적인 거, 공격적 투자. 그리고 이제 안정적으로 꾸준한 하겠다. 상승. 그럼 이제 이렇게 안정적 투자. 이런 것들을 좀 나눠가는 그런 전략들을 쓰겠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재석이 형은 약간 잔잔하지만 쫙쫙.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막 갑자기 올라갔다가 막 그런 겁니까? 뭐 꼭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너무 근데 괜찮습니다. 편하게 좀. 아. 저도 왜냐면 제 포지션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이거 네네네. 준비를 하는데 네. 제 생각엔 진짜 딱 이 느낌이 영원한 루키이자 한 번 터뜨릴 때 굉장히 크게 터뜨리시는 그런 스타일이신 것 하지만 같아요. 좀 위험이 있는. 그게 이미 탄탄한 입지를 확보하신 그런 케이스가 아니신가 싶은데 이렇게 유키즈에 불러주신 것만으로 감사드려요. 지금 제가 봤는데 대충 얼버무리시고 나온 것 같은데 쓱 빠져나가셨어요. 굉장히 갑자기 당황했어요, 이렇게 지금. 유퀴즈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로 잘 빠져나온 것 같아요. 네. 조셉도 원하는 답을 못 얻었고 네네네. 우리 투자자 선생님도 한껏 진땀만 흘리다가 약간 나오잖아요. 뭐 아